친절함이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참 좋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꼭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선한 사람들은 그런 기대와 바람을 놓지 못한다. 그렇기에 선한 사람들이 건네는 따뜻한 친절함이 그냥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선한 사람들이 더 단단하게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단한 바람 하나를 품고 오늘도 나는 또 하루를 살아간다. 3월 24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록도 역시나 폭삭 소가수다에 대한 기록이고요. 지난번 기록과 이어져서 이번 기록은 산막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장 이 기록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나 스포일러가 잔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면 되고요. 민감하지 않다, 난 충분히 즐기고 누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누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막에 대해 뭘 먼저 얘기하면 좋을까? 네, 2막에서 제가 내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렇기에 3막 내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막과 달랐어요. 이번에도 2막에는 금명이의 아이유 님이 혼자서 단독으로 내레이션을 진행했다면은 이번 편은 애순이의 문소리 배우님 그리고 금명이의 아이유 배우님이 교차적으로 상황과 어떤 장면에 따라서 각기 다른 내레이션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 역시나 그 내레이션 너무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문소리 배우님이 이번 3막의 MOM이라고 전 뽑고 싶어요. 배우분들 중에서 말이죠. 문소리 배우님의 그 연기력이 돋보이는 장면이 저는 두 파트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파트가 꿈에서 이제 금명이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라는 암시를 받고 곧장 그 하숙집 찾아가서 죽어가는 금명이를 살릴 때 그때 가스를 마시면은 목소리가 안 나오나 봐요. 난 안 마셔봐서 몰라요. 근데 그러한 게끔 느끼게끔 되게 잘 안 나오는 목소리로 애써서 소리 지르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순간에 내 딸을 살리겠다라는 그 어떤 굳은 신념, 의지 그리고 결기가 느껴지는 감정의 북받쳐 오름을 되게 잘 표현해 줬고요. 그 장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 문소리 배우님 연기력이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나는 장면이 금명이 상견례 장면이거든요. 상견례 장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남친 그 가족들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막 이 밥상 엎고 싶었거든요. 시청자도 그렇게 엎고 싶은데 당사자인 이제 애순이는 어떨 거야. 내 딸이 저렇게 무시받고 있는데 막 화가 막 복받쳐 오르겠죠. 근데 그 화를 꾹 눌러 담으면서 이렇게 말을 다 하는 그 모습, 그 감정을 누르고 있다는 게 딱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연기력. 특히 그 숭늉 퍼주다가 안 가르쳤어요라고 얘기할 때 뭔가 엄청난 감정을 꾹 누르고 내뱉는 그 모습을, 그리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더 높은 연기력을 요구하는 어떤 감정선이 있다면은 첫 번째 전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후자처럼 꾹 눌러내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문소리 배우님은 후자의 모습을 정말 자연스럽게 저에게 잘 전달시켜줬기 때문에 문소리 배우님의 연기력에 박수. 그렇기에 저는 이번 3막의 배우 MOM을 뽑자면은 문소리 배우님이었다. 더불어서 이제 제가 2막에서 현숙이라는 학시 부인의 딸 그리고 은명이가 뭔가 이렇게 결합이 될 것 같다, 둘의 어떻게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 소름 혼자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3막에 대한 간단한 소감이었고요. 이제 더 깊숙하게 하나하나 톱어보면서 저의 어떤 감상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먼저 제가 문소리 배우님을 이번 MOM으로 뽑았잖아요. 그럼 슈퍼 서브도 있을 거 같잖아요. 자, 3막의 슈퍼 서브는 저는 나문희 배우님으로 꼽습니다. 바로 애순이의
할머니죠. 나문희 배우님이 이번에 연기력이 미쳤다, 돋보였다, 슈퍼서브로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다는 장면이 치매가 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이제 애순이 엄마가 그 할머니한테 묻잖아요. 이번 인생 소풍이었소, 고행이었소 이렇게 물을 때 그 나문희 배우님이 딱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소풍이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정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근데 또 실제로 나문희 배우님이 텔레비전 시절부터 아주 익숙하게 접했던 배우님이니까 저런 식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들었고, 또 나문희 배우님이 소풍이라는 영화도 찍었잖아요. 나문희 배우님 포함해서 우리 할머니 전문 배우님들이 한 분 한 분 우리네 인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기도 했고, 그렇기에 엄청 와 닿았고 또 동시에 좋은 연기력을 볼 수 있어서도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문희 배우님의 죽음 장면이 유독 더 좋게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은, 나문희 배우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부터 나문희 배우님의 영정사진이 나올 때까지 주변 인물들은 오열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요. 아이고 할머니, 으유유유 우리 할머니 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열하면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즙짜내기 공식, 이막에서도 얘기했듯이 막 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서도 시청자들은 큰 감정의 동요를 오게끔 하는 그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 나문희 배우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주변 인물로서 제 예측이 완전히 비껴나가서 어떻게 보면 좋았던 캐릭터가 있거든요. 바로 그 캐릭터라 하면은 그 작은 아버지라고 해야 되죠? 애순이 아빠 동생 1막에서 그 애순이를 막 공장에 팔아먹으려 하고, 니는 막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하면서 애순이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작은 아버지 존재를 되게 엄청난 빌런이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예측을 했어요, 혼자. 하지만 2막에서도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고 3막에서도 완전히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여줬고, 그렇기에 좋았어요. 특히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이빨은 받고 돌아가셨어야지 이렇게 하는 그 말이 막 그랬습니다. 더불어서 계속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번 회차는 애순이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관식이의 할머니도 돌아가셨다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진 영정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얘기해 주었고, 또 우리 해녀 할망 3인방 있잖아요. 그중 리더격 되는 할망이 돌아가셨어요, 산막에서. 처음에 그 할망의 죽음을 암시하는 대사들이 있었거든요. 항상 붙어 다니는 3명의 할망들 중에서 딱 그 리더 할망만 없이 두 할망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돈 이렇게 손질하고 이렇게 막 물 닦고 하면서 한탄하고 하는 장면에서,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리더 할망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또 누군가 죽은 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싶었는데, 그 어느 한 대사가 저를 확 감정을 동요시켰거든요.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스쳐가는 대사고 스쳐가는 장면인데, 그 3명의 할망 중에서 애순이 엄마랑 항상 투각투각투각 하는 해녀분 있잖아요. 그분이 딱 밥을 먹으려고 밥상 차리는데, 아이고 또 수저 3개 가져왔네 하면서 나머지 할망이랑 같이 씁쓸하게 웃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막 되게 막 파고들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란 것은 이렇게 느껴지겠구나라는 그것을 확 느껴지게 하는 순간과 대사였다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음 혹은 어떤 이별로 인해서 그 사람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빈자리를 정말 현실로서 느끼는 순간은 일상에서 그 사람의 허전함을 느끼는 순간이겠구나. 어떤 일상 속 습관이 배어서 나왔는데, 그 습관이 그 사람과 연관된 습관이었을 때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걸 그때 확 와닿겠구나. 그거는 진짜 내 생각엔 우리 작가님이 어떤 경험에 배어 나오는 장면이었고 대사였고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서 저 역시도 미래에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이별을 하여 부존재의 순간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런 일상 속에서 부존재의 순간을 깨닫고 되게
싶어하지 않을까라는 제 미래의 모습에 대한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쭉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작가님이 의도했든 안 했든 산막은 진짜 죽음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암시됐거든요. 또 어떤 죽음을 암시했냐? 내가 정말 봐야만 하지만 보기 싫은 죽음을 암시하는 두 번의 내레이션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내레이션이 애순이와의 전화와 관련된 금명이의 내레이션이었어요. 더 이상 오지 않는 엄마의 전화를 얘기하는 금명이의 내레이션, 또 아빠 관식이와 함께 일출을 보러 갔다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관식이라는 태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레이션. 이렇게 두 내레이션이 어쨌든 이것 역시 한 사람 한 가족의 일생을 담아낸 드라마이기 때문에 보기 싫지만 보여줄 것 같다. 그들의 죽음을. 진짜 결과론적으로 이 드라마는 이 드라마의 제목에 맞춰서 흐름을 쭉 이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삭 속았수다가 고생했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소풍을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고생했다. 이렇게 건네는 인사말을 제목으로 쓴 것 같다. 그리하여 그 제목과 같이 이 드라마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이제 산막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생각, 그러니까 드문드문했던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과거의 죽음을 생각하면 저는 저의 죽음을 생각했거든요. 앞서 어떤 기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의 죽음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바라는 순간도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내 주변 인물들, 가족이나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리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왜냐면은 내 계획상 내가 가장 먼저 떠날 거라는 어떤 계획이 있었기에. 근데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제 주변 인물들이 떠나는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 드라마 산막을 본 이들이 대부분 저와 같았을 것 같아요. 평소에 안 하던 어떤 누군가의 이별을 생각하는 순간이 이 산막을 보며 찾아왔을 것 같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어떤 시청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핸드폰을 들고 딱 부모님과의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망설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10화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요 며칠 지났잖아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왔는데 받은 전화보다는 안 받은 전화가 더 많았습니다. 자식 새끼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식들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란 자식 새끼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감명을 받고 변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금명이의 말을 빌려 우리 부모님께 참 죄송합니다. 어쩌다 저란 자식의 부모님이 되셨는지. 네, 이어서 조금은 가벼운 주제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번에 김선호 배우님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선호 배우님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수염이 정말 안 어울리는구나. 저 솔직히 김선호 배우님처럼 잘생긴 배우라면은 누구라도 수염이 다 잘 어울릴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김선호 배우님은 적응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안 어울렸어요. 군복을 입고 수염을 멀끔하게 이제 밀고 나오는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 순간 박수 탁 쳤습니다. 그래, 김선호 배우님은 저렇게 멀끔한 모습이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더불어서 이제 사막은 우리 김선호 배우님과 금명이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가 많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산막까지 너무 아픈 사랑을 하는 금명이의 모습이 많이 담겼잖아요. 상처 많이 받고 뭔가 알콩달콩하고 사랑이 몰랑몰랑 하는 장면들보다는 막 서로 긁고 상처받고 꼭 담고 슬퍼하고 그런 장면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사막에서만큼은 그런 장면 툴툴 털어내고 진짜 어와둥둥 반짝반짝 두근두근하는 장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이거 떡밥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김선호 배우님에 대해서 김선호 배우님의 엄마랑 같이 엄마가 운영하는 채본집에 갔을 때 김선호 배우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렸던 이렇게 바다 그림이 딱 그려져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떡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두 사람 초딩 5학년 때 스쳐 지나가듯 만났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제주도일 것이다.
이런 또 망상을 던져봅니다. 계속해서 떡밥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알다시피 저는 떡밥 전문가도 아니고 막 대단한 어떤 장면, 순간, 미장센, 연출, 지식 이런 거를 이렇게 끄집어 와서 유추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저의 감상 그리고 저의 바람에 따라서만 유추하는 사람이에요. 산막에서 정말 잠깐 등장하는 대배우님이 있어요. 바로 김성령 배우님이거든요. 아니 진짜 잠깐 등장해요. 그냥 한 대사인 것 같아요. 딱 관식이 보고 저 기억 안 나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묻는 한 대사만 하고 딱 끝나는 캐릭터로 딱 나왔거든요. 김성령 배우님이. 그렇기에 사막에서는 김성령 배우님이 더 많은 장면에서 관식이와 어떤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두 사람의 연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그 이막에서 계속해서 언급됐던 어떤 얘기가 있어요. 관식이가 바다에서 사람 건졌대. 제 생각에는 김성령 배우님이 관식이가 바다에서 건네서 살려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드라마 계속해서 이제 떡밥 회수지만 이 떡밥 회수에 늘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떡밥 회수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메시지처럼 김성령 배우님이 구청장이 보답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보답하기 위해 제주도에 와서 관식이를 만난 거고 어떤 관식이를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 이거는 제가 2막 1막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도 애순이의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안 나왔고 또 그 누구였지 이름? 병철이랑 민옥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번 3막에서 금명이랑 민옥이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내레이션으로 짧게 나왔는데 그 내레이션을 유추해 보아 정말 4막에서만큼은 병철이와 민옥이 이야기가 한 번쯤 더 나오지 않을까라기보다는 보고 싶다입니다. 또 이게 언급이 많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렇기에 은명이 반 꼴찌, 철용이도 잠깐 나올 것 같고 또 애순이의 초등학교 때 첫사랑도 잠깐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 나왔으면 좋겠다입니다. 또 학시선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사막에서도 전개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학시선장의 부인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과 함께 살아서 100년 해로해야지라고 이렇게 대단한 다짐을 하는 모습을 산막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역시 학시 가족에 대한 모습이 계속 나올 것 같고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은명이 때문에 그냥 사돈이 맞나? 어쨌든 그런 가족이 된 관계가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냐 하면은 학시선장이 완전히 서열이 역전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부인이 공부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학시선장을 괴롭힘 아닌 괴롭힘 을 하지 않을까. 서열을 역전해서 또 그러한 모습이 보고 싶다. 왜냐? 학시선장 너무 못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산막에서도 학시선장이 계속 가족들한테 무시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특히 딸한테 전혀 어떤 동정의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씁쓸하게 뒷방으로 이제 쫓겨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서 누군가에겐 씁쓸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전혀 씁쓸하진 않았어. 왜냐? 그렇게 무시받을 만큼 가족을 막 대했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떠오르는 떡밥이 11화에서 대우 건물이 따당 나오거든요. 수많은 회사 중에 대우가 나왔어요. 거기서 전 느꼈습니다. 금명이가 취직한 회사가 대우겠구나. 또 대우하면은 비운의 대기업이죠. IMF와 연관돼서 아직 시간의 흐름상 1997년 IMF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금명이 IMF를 직격탄으로 맞는 대우의 직원으로 표현돼서 그 시련을 겪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금명이 가슴 아픈 시련 겪는 거 이제 진짜 보기 싫어요. 이 추측은 정말 틀렸으면 좋겠고 또 금명이가 취직한 회사는 LG, 삼성, 현대였으면 좋겠습니다. IMF를 맞았어도 망하지 않는 대기업의 직원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우 건물에 꽂힌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대우의 직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대우와 연관돼서 IMF를 직격탄으로 맞은 가족의 일원인 거죠. 어쩌면 간접적인 당사자? 그래서 그 대우라는 써진 빌딩
이 나오는 장면 순간 초집중을 했고, 어쩌면 초집중하라고 보여준 연출은 아니지만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초집중을 한 거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진짜 만약에 진짜 제 추측대로 금명이가 대우의 직원이고 그렇기에 IMF를 직격탄으로 맞는 장면이 나온다면은 더 감정 몰입해서 슬퍼질 것 같아요. 네,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추측에 대해서는 우리 금명이의 전 남친 동기 싸가지 없는 그 여자애랑 결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전 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그 이별하는 장면, 이별의 감정이 너무나 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감정 상태를 공유하며 이별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별하는 순간 세상 누구보다 멀어지는 사이가 됐고, 그리고 또 헤어질 때 어떤 특별한 사건,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게 없이 헤어진 것까지. 이 사람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 나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나 많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헤어져야 했고, 또 그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순간과 감정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금명이와 전남친의 이별하는 장면이 뭔가 모르게 사무쳤고, 그 순간이 저의 이별의 순간을 떠올리게 했고 그 순간의 감정을 이렇게 끄집어내줘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나쁘게 헤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또 그 두 사람의 이별과 관련돼서 이 산막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연출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전남친의 엄마 혼자 소파에 딱 앉아서 TV 보는데 카메라는 돌고 쓸쓸하게 혼자 늙어가는 전남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통쾌했어요. 그래, 저런 사람은 행복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한 모습을 연출적으로 저한테만큼은 굉장히 신선하게 또 직관적으로 잘 보여줘서 좋았어요. 이제 산막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하자면은 주제의식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산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였거든요. 근데 그 뿌린 대로 거둔다가 단순하게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작가님은 선한 사람, 친절한 사람, 또 그 선함, 친절함이 배로 돼서 돌아오고, 그 선함과 친절함을 베풀지 않은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배로 돌려받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거듭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계속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그러한 사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추측한 그 작가님의 사상이 제가 갖고 있는 사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드라마를 보는 내내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어요. 나와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드라마이긴 하지만 이미지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기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저의 생각, 사상을 대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에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 수많은 선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뿌린 그 선함과 친절함을 배로 거두며 당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공, 행복에 닿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며 이 산막에 대한 저의 기록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정말 잘 하고 싶은데 제가 잘하지 못하네요. 이게 진심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저는 선한 사람들이 정말 잘 됐으면 해요. 뭔가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바라고 해도 돼. 바라고 선한 게 훨씬 좋아. 어쨌든 그 선함이 꼭 돌려받고 배로 돌려받고 배로 보답받는 그러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이 얘기를 끝으로 저의 부족한 기록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기록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어떤 특정 버튼을 눌러서 저의 기록을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